안녕하세요. 혹시 여러분은 계획형 인간이신가요? 즉흥형 인간이신가요? 저는 MBTI 검사를 하면 P가 거의 100에 가깝게 나오는 매우 즉흥형 인간이에요. 해외 사는 언니 듀고요. 오늘은 즉흥형 인간이 해외 생활에 잘 맞는 이유를 얘기해보면서 여러분의 해외 생활을 부채질 해볼게요. 먼저 해외 생활은 계획이 깨지는 게 디폴트예요. 너무나도 많은 변수들이 매일매일 괴롭히기 때문에 계획이라는 걸 따라가기가 정말 쉽지가 않아요.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행정처리 기간이 예상보다 너무 느리거나 새로운 곳에서 거주지를 구해야 되는데 내가 상상했던 수준의 주거시설이 아닌 경우, 학생이 아니라면 일자리를 구해야 되는데 나는 외국인이라서 서류 통과도 안 돼. 병원에 가고 싶었는데 3달 뒤에 오래요. 또 초반에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그 나라의 언어를 더 못하는 경우도 많고, 이런 다양한 변수들이 계획이라는 걸 계속 틀어지게 만들어요. 근데 이제 저 같은 즉흥형 인간들은 애초에 계획이라는 게 없어요. 그게 뭐다? 깨질 게 없다. 계획이 없으면 계획이 깨지질 않아요. 신기하죠? 그래서 남들은 뭐 생각이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다 고도의 계산된 행위라는 점은 아니고요. 사실 생각이 없는 게 보통 맞아요. 근데, 아무튼, 내가 어차피 깨질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계획이 깨지지 않는다. 얼마나 좋아요. 이게 농담같이 얘기했는데, 사실 특히 해외 생활 초반에는 이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게 진짜 중요해요. 왜냐면 딱 출국해서 그 나라에 도착했을 때 내가 생각했던 거랑 다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내가 뭐 이날 입국해서 비자, 신분증, 은행 이 순서대로 착착착 하면 되겠지? 안 돼요. 분명히 무언가 변수가 생겨가지고 이 순서대로 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냥 이제 둘째 날부터 이제 당황하는 거예요. 계획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런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본인이 아무리 플랜 A부터 D까지 항상 만들어두는 계획형이라 할지라도 그것보다는 사실 플랜을 굉장히 러프하게 잡고 해외 생활을 시작하시는 게 정신 건강에 매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일단 1번 즉흥형 인간이 해외 생활에 잘 맞는 이유. 해외 생활은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그럼 2번 즉흥형 인간이 뭐예요? 일단 해요. 즉흥이잖아요. 즉흥적으로 하는 걸 좋아해. 그럼 뭐다? 해외에 나오는 것 자체가 쉽다. 이제 제 경우에는 어릴 때, 중학생 때 스페인어를 배워야겠다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시간이 흐르고 머릿속에서 스스로 이제 와전이 돼가지고 스페인에 가야겠다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마침 친구들이랑 대학생 때 휴학을 하고 우리 이제 돈을 벌어가지고 스페인 여행을 가자 해서 그걸 준비하고 있었는데 같이 여행을 가기로 했던 친구들 말고 이제 다른 친구가 갑자기 스페인으로 유학을 가겠다는 거예요. 부럽잖아요. 저는 이제 2달짜리 여행을 갔다 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유학을 간다니까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그래? 나도 이러고 교환학생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웬걸? 스페인 여행은 2달에 1,000만 원이 들었다고 쳐요. 뭐 사실 정확한 가격은 기억은 안 나는데 근데 무튼 교환학생은 같은 돈이면 내가 반년을 거기서 살면서 여행을 다닐 수 있는 거예요. 2배가 넘는 기간이 같은 돈으로 이제 해결이 되는 거예요. 너무 좋잖아. 그래가지고 저는 친구들한테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고 친구들은 여행을 갔어요. 친구들은 여행을 준비한 대로 떠났고 저는 돈을 조금 더 벌어가지고 그 다음 학기 교환학생을 신청했어요. 이거 사실 충동적이잖아요. 너무 즉흥적이에요. 제가 교환학생을 갈 마음이 원래 없었어요. 왜냐면 제가 교환학생을 4학년 1학기 때 갔거든요. 애초에 갈 생각이 있었으면은 진작 갔겠죠. 근데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그냥 갑자기 충동적으로 즉흥적으로 스페인으로 떠난 거예요, 교환학생을. 근데 이 스페인으로 떠난 결과가 어떻게 이어졌냐? 스페인이 너무 좋았던 거죠. 제가 처음 가봤어요, 이 나라를. 근데 가서 살았는데 유럽이 너무 좋은 거야. 나랑 너무 잘 맞아. 그래서 그래? 그러면 나는 유럽에 좀 더 살아봐야겠다. 하고 이제 스페인에서 한국으로 귀국하던 그날 저는 교환학생이잖아요. 가난한 교환학생이라서 직항을 타지를 않았어요. 파리를 거쳐가지고 한국에 오는 길이었는데 그 경유지인 파리 공항에 앉아서 제가 뭘 했냐면 영국 워홀 비자 신청을 했어요. 아니 다시 한국 가기가 그 길이 너무 싫은 거야. 그래가지고 근데
일단 한 학기가 남았잖아요. 가서 졸업은 해야 돼. 그래서 졸업하고 당장 바로 나와야겠다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워홀 신청서를 썼어요. 즉흥적인 거예요. 이런 것들은 계획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생각이 조금 없고 이렇게 충동적으로 무언가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기가 훨씬 쉬워요. 일단 시작을 해야 뭐 해외에 살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이어진 해외살이가 지금 11년 차예요. 제가 2016년에 스페인에 갔거든요. 근데 지금 2026년이죠. 이렇게 10년 넘게 제가 해외에 살게 된 시작 포인트였어요. 그래서 즉흥형이 해외 생활에 잘 맞는 이유 두 번째. 일단 저지르고 보는 경우가 있어서 해외 생활 시작하기가 좋다. 세 번째. 한국에서는 사실 이 계획이 없다는 게 단점처럼 보이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뭐 특히 일을 하거나 공부할 때 계획 없이 하면 사실 힘들잖아요. 저도 이제 물론 회사에서는 피 100% 인간으로는 살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제 회사 일은 그래도 계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이제 한국에서는 피가 100%다 이러면 와 쓸모없는 인간 이렇게 되는데 외국에서는 왠지 모르게 이렇게 조금 생각 없이 계획 없이 사는 친구들이 조금 더 많아요. 이거 뭐 제가 통계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지만은 그냥 그런 사람들의 비율이 조금 더 많달까? 그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별 생각 없이 계획 없이 사는 사람 진짜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살다 보면 사람이 좀 둥글둥글해지고 스트레스도 좀 덜 받고 이거 한번 해볼까? 딱 안 되면 말고 다른 것도 한번 해볼까? 또 안 되면 말고 이렇게 실패에 대한 충격과 스트레스가 조금 적어요. 그래서 제가 살았던 나라에서는 그 즉흥형 인간들, 계획을 좀 덜 하는 인간들한테 조금 더 관대한 환경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 뭐 스페인은 당연하고, 스페인은 사실 진짜 제가 너무 계획적이었던 수준이었어요. 거기서 만났던 친구들은 진짜 무슨 오늘만 살아요. 진짜 오늘만 사는데, 솔직히 나중에 돌아보니까 그 스페인에서의 삶은 저한테 조금 과하긴 했어요. 이게 영국으로 넘어가면 조금 다르긴 한데, 이거는 제가 나중에 런던의 장점, 뭐 밴쿠버의 장점 이런 식으로 각 도시별 특징 콘텐츠로 가져올게요. 전반적으로 그 한국 사람들 기준으로 봤을 때 저는 영국의 런던이 살기 진짜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한국 사람이 유럽에 살고 싶은데 너무 큰 문화 충격을 겪지 않아도 되는 곳? 그거 런던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나중에 살았던 도시들 비교하는 콘텐츠로 한번 더 얘기해 볼게요. 그래서 세 번째, 즉흥형이 해외 생활에 잘 맞는 이유를 정리하자면 물론 이제 모든 외국을 그렇게 뭉뚱그려서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제가 특히나 아시아에 살아본 적은 없기 때문에 제가 살았던 유럽이나 이런 국가들 기준에서는 즉흥형 인간들에게 한국보다 조금 더 관대하다. 이 정도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즉흥형 인간이 해외 생활에 잘 맞는 이유를 얘기를 해왔지만 결국에는 또 즉흥적인 면과 계획적인 면이 잘 밸런스가 맞아야겠죠. 그 즉흥형이라고 해외 생활이 쉽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대신 이제 해외 생활을 시작하기 좋고 초반에 스트레스를 좀 덜 받을 수 있고 이런 점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제 특히 제가 가장 해외 생활을 추천드리고 싶은 분들은 내가 너무 즉흥적인 면이 있어가지고 한국 생활이 조금 힘들다. 한국은 이제 계획을 짝짝짝 세워가지고 차근차근 밟아 나가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게 나랑 조금 안 맞는다. 내가 자꾸 튕겨 나가는 느낌을 받는다. 이런 분들은 저는 태어나서 한 번쯤은 해외 생활을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안 맞을 수도 있는데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나한테 분명히 잘 맞는 나라가 있어요. 근데 그게 한국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을 잊지 말고 살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막 그 나라가 엄청 대단한 나라여서가 아니라 그냥 내 성향과 잘 맞는 나라가 분명히 있어요. 그 나라를 찾는다는 건 진짜 행운이에요. 살면서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한번 추천드리고 싶은 점이에요. 이제 뭐 눈치채셨을 것 같은데 저는 굉장히 계획을 어려워하는 사람이고 계획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좀 알러지처럼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즉흥적으로 순간순간에 충실하면서 살아왔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까지 흘러온 것도 그 즉흥적인 순간순간의 선택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삶이고 그 선택들을 저는 크게 후회하지 않아요. 즉흥적으로 내린 선택들을 다 즐기면서 살아올 수 있었어요. 진짜 다행히도요. 근데 이제 이게 계획 없이 살아가는 한심한 인간에 대한 미화를 하고자 하는 건 절대 아니고, 왜냐면 그 철저한 계획으로 해외 생활을 시작해서 그걸 하나하나 이뤄나가면서 지금도 해외에서 행복하고 살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런 사람도 있다.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 같지만 즉흥적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흘러가는 대로 살아와도 이렇게 잘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계획형에 더 가까운가요? 즉흥형에 더 가까운가요? 오늘은 즉흥형이 해외 생활을 잘 시작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지만 이제 결국에 또 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거는 즉흥만으로는 안 되네 하는 싶은 순간들이 분명히 오거든요. 그래서 다음 화에서는 해외 생활에서 계획형이 필요한 순간들 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오늘 수다는 여기까지고요. 옆 테이블 비워둘게요. 또 와요.